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희골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입니다. 자,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주말에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놨어요. 자, 원희골딩스의 앞으로의 방향성, 결국 원희골딩스가 지금 개별주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지언정 현재 지금 어떤 상태죠? 네, 역사적 신고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나서 10일 동안은 보통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은요 쉬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 사실 패턴이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한번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매매 패턴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진짜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 진짜 잘 맞는 기법이거든요. 오늘 주말임에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이 1000만원짜리 급 유료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 흐름들이 약간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금요일에는 휴림 로봇이 혼자 좀 단독으로 치고 간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휴림 로봇 역시도 약간은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인데 자, 얘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 주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패턴들이 보면요. 자, 완만하게 가다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 패턴들의 로봇들이 되게 많거든요. 클로봇도 그렇죠. 클로봇도 횡보해주다가 상승해주고 다시 한번 더 큰 각도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원희골든스도 사실 흐름이 비슷해요. 자, 실질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이때 시작이 됐던 종목인데 각도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조정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앞으로 로봇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주말에 공부하시는 만큼 얻어가시는 게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희골든스의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우리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신고가 갈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골든스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요날 뭐가 걸렸죠? 투자 경고 종목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지정일은 10월 14일부터예요. 그렇다면 요날부터죠. 조정이 나왔던 음봉 캔들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건데 우리는 앞전 사례를 체크해서 투자 경고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매 패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희골든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 게 9월 11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일은 9월 12일이죠. 자, 요날 공시가 나왔고요. 실제로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건 요날부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 기법 나갑니다. 자, 이날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고요. 이때부터 카운팅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 된 날부터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대략 125%가 상승을 해줬네요. 일단 우리가 카운팅 한 거는 투자 경고 종목이 된 날로부터 카운팅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날. 자, 이날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자, 원희골든스 한번 체크했고요. 또 다른 종목도 봐야죠. 자, BHI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7월 28일 날 공시가 나왔네요. 그러면 7월 29일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죠. 자, 요날 공시가 나왔고요. 이날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거예요. 그럼 카운팅을 해봐야죠. 하나, 둘, 셋, 넷. 얘는 다섯 번째 5일째 된 날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얘는 대략 60%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 체크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나서요. 공시는 20시에 나와요. 8시에. 저녁 8시에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정이 된 날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날부터가 포인트예요.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된 날에 보통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경고 종목이 된 이후 4일에서 5일째 된 날부터 이 종목을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두 종목 체크했죠?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해줬던 HJ 중공업도 있습니다. 자, 얘는 8월 13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8월 14일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이날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온 날, 그리고 이날부터 투경 종목이에요.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넷. 얘는 네 번째 된 날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날 진입을 했으면은 저점 대비 175%를 최대 먹을 수 있었다. 자, 우리 지금 3번 체크했어요. 대종목 한번 체크해봤는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리튬 가격이 요동을 치면 항상 등장하는 종목이죠. 자, 얘는 공시가 언제 나왔나 보시게 되면요. 자, 7월 22일 날 투자 경고 종목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정일은 7월 23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요 날인 것 같네요. 요 날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투경 종목이 된 날부터 카운팅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5번째 날. 얘는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날 종배 들어갔으면요. 다음날 7월 30일 날 시가가 점상이었습니다. 종배 하루 만에 바로 점상을 먹을 수 있었다. 이거 진짜 엄청나죠?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투자 경고 종목이 되는 날부터 4일에서 5일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분봉상의 흐름이 하락을 멈추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된다. 필연적으로 4일에서 5일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상한가도 가능했고요. 우리는 최대 160%까지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이거 되게 간단해서 이게 정말 먹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박 매매 기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을 울겨 먹을 수 있다. 사골처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해 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오래오래 평생 써먹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요런 유료 강의급 기법들 제가 영상에서 많이 안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봇주에 대한 부분을 일단 원익홀딩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결국 우리는 이 원익홀딩스가 개별로 가지 않다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이 로봇 섹터의 흐름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로봇주가 갔던 이유가 뭐였죠? 자,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상승을 해줬던 이유는 사실 이 노랑봉투법이라는 테마성으로 좀 로봇 테마주가 올랐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미래 산업의 가치, 로봇 산업의 본연의 어떤 기대감과 밸류에이션이 적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에 불과 10월 달 들어서요. 이런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AI의 진심인 아마존. 자, 로봇도 키우고 위성도 쏜다. 자, 실제로 로봇에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10월 16일 날 나온 거예요. 자, 네이버 다음 달 휴머노이드 공개. 자, 네이버도 로봇의 진심이죠. 자, MIT와 협업을 해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10월 16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했죠. 단독 기사. 테슬라 로봇 부품 대량 주문. 자, 휴머노이드 양산 초읽기. 양산 초읽기라는 게 이제 곧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시제품이 아니라 진짜로 양산,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로봇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P모건도 대규모 투자 예고. 자, 타이틀은 양자인데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로봇공학. 자, 이런 분야에도 JP모건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10월 14일에 나온 기사예요. 자, 아까 네이버 얘기 나왔는데 로봇에 빠진 네이버 피지컬 AI 신규 투자처 찾는다. 자, 이미 이 썸머 로보틱스라는 벤처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전에는 뭐가 있었죠? 클로봇. 네이버는 지금 클로봇에도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신규 투자처를 또 찾는다고 해요. 로봇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로봇이란 얘기죠. 자, 명절 때는 이 얘기가 있었죠. 명절 연휴 때 손종의 소프트뱅크 로봇 산업 7.6초에 산다. 소프트뱅크가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는 얘기죠. 소프트뱅크는 투자를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계가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 AI가 로봇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 AI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조차도 자, 로봇자 회사 이거 몇 년 후 아니고요. 내년이에요.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시. 자, 이런 로봇이 진짜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로봇자 회사 어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이 매우 좋았죠. 자,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상승 N자형 패턴으로 올라줬는데 금요일장에 미국발 악재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하락해주면서 얘도 같이 좀 하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이 되게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었습니다. 투신도 그렇고요. 자, 기관들 중에 연기금과 투신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요. 연기금이
운용자금이 1등이고요. 투시는 2등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회사의 자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있는 매매 잘 안 해요. 무슨 말이죠? 단타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금융투자는요, 회사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 풀업 트레이더라고 하는 이런 직원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무슨 말이죠? 자, 금융투자는 단타도 잘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 중에서 이 투신과의 연기금이 같이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만 좀 추종을 하셔도 꽤 확률 높은 매매하실 수 있다. 이런 거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어찌됐건 제가 이제 레인보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 원익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클로봇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사실 이 세 종목이 대장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줬는데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는 좀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시가총액도 많이 높아졌어요. 자, 원익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원익 로보틱스가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얘죠. 이때 뭐가 있었죠?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때가 사실 원익 홀딩스의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입니다. 96년도에 상장을 해서 이 거래량 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거래량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 원익이 상승을 해준 거죠. 자, 이때가 실제로 우리 소위 말해 세력 형님이 진입을 했던 시점이라 봐주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뭔가 매집의 흔적이 강하죠. 이 거래량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았을 텐데 이 각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피날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점점 각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산이 높으면 골이 좀 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원익 홀딩스가 뭘로 갔었죠? 자, 원익 로보틱스, 메타, 차세대 알레그로 핸즈. 자, 실제로 로봇 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자,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하나인 메타와 톤을 잡고 있다. 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손이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머스크가 한 말이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게 이거였거든요. 자,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바로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 자,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테라와트의 전력.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마지막은 로봇.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다 이 세 개의 섹터예요. 로봇도 그렇고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전력 공급해주는 회사잖아요. 결국 이 미래의 먹거리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섹터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왜? 결국 여기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 강조 드리죠. 실제로 로봇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머스크가 말한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현재 진짜 매출이 나오는 건요, 이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이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로봇도 사실 마찬가지죠. 개발 중에는 있으나 이게 양산이 되거나 앞으로 사용이 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자, 지금 이번 9월을 시점으로 해서 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왔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D램하고 SSD가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14일날 잠정치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잠정치 발표를 했고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급 매출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는요, 한번 사이클이 오면 이때도 거의 2년간 상승을 해줬고 이때는 1년, 이때도 거의 1년간 상승을 해줬어요. 이때는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SSD하고 이 D램은 원래 컴퓨터에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상승을 하죠. 자, 이 코로나 유동성 장세. 자, 이때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온 것도 있지만 이때는 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풀리는 시점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무려 1년 동안 상승을 해줬다. 자, 이때는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발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GPU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AM이었습니다. 자,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하이닉스였죠. 뒤늦게 마이크론이 통과했고 삼성전자는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 실망감으로 하락. 지금은요, 엔비디아에도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에 D램하고 SSD가 내년까지도 사이클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년 여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좋으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지금 어떻지? 자, 테크윙이라는 회사는요, 삼성전자가 만든 SSD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듭니다. 즉, 얘는 장비 회사예요. 자, 삼성전자가 30% 40% 갈 때 얘는 거의 160% 올라갔습니다. 자, 심텍은요, 삼성전자가 SSD하고 이 D램을 만들었을 때 둘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즉, 부품 회사인 거죠. 자, 얘는요, 단기 130%가 넘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라면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이거 앞으로 내년까지 좋을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얘는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어디에다가요? 삼성하고요.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차트 흐름이 삼성전자랑 거의 99% 일치한다.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시기와 하락을 했던 이 시점. 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하면서 하락해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흐름을 돌리는 이 시점까지 거기에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자, 거래량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개인은 계속 매도만 하죠. 자, 외국인은 심지어 3일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외국인과 기관은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논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그럼 저평가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한번 사이클이 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에요. 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최소 1년이 간다는 건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내년 7월에서 8월까지는 우상향을 해준다. 자, 아까 보셨죠? 심텍 단기 130% 올라갔습니다. 테크임 단기 160%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이 종목이다. 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렇다고 원익홀딩스는 전량 매도하고 이 종목 사세요는 아니에요. 원익홀딩스 제가 뭐라 그랬죠? 로봇 섹터들이 앞으로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건데, 우린 투자자로서 접근을 하자면 이거 지금 당장 갈 거 보이잖아요. 삼성이랑 거래하고 하이닉스랑 거래를 하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장기로 말씀도 안 드립니다. 자, 우리는 단기적으로 요 저항 구간 대략 여기가 한 100%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기간은 대략 11월에서 12월까지만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소부장, 그중에 장비업체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이지만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우리 월요일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말이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래도 하나 가져가셔야죠. 제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살래요. 안 되죠. 아까 심텍 보셨잖아요.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요, 90도로 올라갑니다. 얘는 단기로 130% 갔어요. 테크임 보셨죠? 얘는 장비 회사예요. 얘도 90도로 가면서 삼성전자 30% 갈 때 얘는 160% 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조만간이다. 그래서 돌아서 있으면 이미 50%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잡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늦어도 내일은 안내가 갈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번호 또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은 파란색 링크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는 링크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기서 눌러주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원익 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월요일은 잡아볼 수 있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투자자다 보니까 거시적인 관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목요일에는 미장이 하락을 했었죠. 자, 지역은행 관련해서 부실채권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시스템으로 번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파산의 얘기가 나오면서 목요일날 증시가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을 했었죠. 근데 금요일에는요, 이거 문제 없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실제로 이런 얘기가 23년에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때가 더 큰 사건이라고 회자를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48시간 만에 붕괴했다. 이거 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때도 마치 리만 브라더스 2008년의 금융위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무사히 넘어갔다. 정말 최악의 경우 BOA라고 하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이 정말 뱅크런 사태가 나타났다라면 이건 진짜 2008년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 정말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큰 건 이거예요, 사실. 자, 중국에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 자, 트럼프가 앞전에 했던 말이 뭐죠? 11월 1일에 중국에 100%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트럼프식 화법으로 치면 이게 무슨 얘기죠? 11월 1일까지 해결하자라는 메시지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곧 만나죠.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만나잖아요. 우리나라 에이펙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요 10월 29일 날 방한을 할 거고 이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는 시점은 10월 30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세 관련 노이즈는 없어질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이 아직 완벽하게 안 끝났잖아요. 다만 이게 원활하게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9일까지는 아마 관세 관련 노이즈가 중국발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관세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10월 29일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요. 연일 신고가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라는 게 뭐 주식도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죠. 상승이 있으면은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순간은 있다. 자, 이 RSI 지표도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증시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봇주 역시도 이제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휴머노이드 테슬라발 로봇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게 진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혹시라도 우리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매도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나온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 업로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간혹 라이브를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봐주시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